왜 뒤로 안 가?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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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분이죠? 몇 분이 들어오셨나요? 지금 볼게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그리고 좀 다운되지 않았나요? 좀 쉬었어요? 오늘은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밤이 이제 밤이 그 해가 짧아지니까 사무실에 있는데 아우 썰렁하고 그래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네. 오늘은 밥도 먹고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응, 하셨어요. 아, 다 마이크를 끄신 것 같긴 한데,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울릴까 한번 볼게요. 소리가 좀 울리는 데가 있네. 소리 울리지 않아요? 자, 괜찮아요? 응. 마이크를 그 밑에 보시면, 왼쪽 밑에 보시면 음소거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끄시면 되고, 제가 호스트를 저 혼자 갖고 있구나. 호스트를, 잠시만요. 우리 백스타님한테 공동 호스트 만들기 할게요. 네, 공동 호스트 만들었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마이크 안 꺼지신 분 있으면은 좀 옆에서 도와서 꺼주세요.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혹시, 어, 작거나 아니면, 좀 빠르다. 제가 좀 빠르잖아요. 빠르다 하시면 천천히 해달라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면은, 네. 아, 진짜. 지금 화면 공유가 아직 안 되고 있죠? 화면 공유. 화면. 공유. 잠깐만요. 화면 공유가 이게 왜 안 될까요? 멈춘지. 집에서 컴퓨터를 만지니까 이게 험해네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아, 다시. 그래서 화면을 공유. 나오죠? 나왔어요. 잠깐만요. 음, 나왔고요. 아, 얼굴이 너무 안 보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 이렇게 하면은 되나? 네, 일단은 그냥 해야 되겠는 것 같기도 하긴. 자, 식사들 하고 오셨나요? 식사들 하시고, 차 한 잔도 하시고, 저도 커피를 마시고, 조금 쉬다가, 아, 잠깐만요. 이게 목소리가 자꾸 울리는데, 이걸 뭐 하나를 꺼야 되겠다. 아, 된 것 같아요. 9시 3분이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하원스쿨 단톡방에도 올려드린 내용처럼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도 알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의 정책 흐름을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이 성공 토지 투자를 하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보물섬으로 가는 지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보물 지도를 손에 쥐어 드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보물이 어디 있는지 콕 찍어서 알려줬어. 그래서 그게 추후에 가공을 하면 그 보물이 10배로 더 받고 팔 수 있는 보물이래요. 근데 만약에 그 보물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게 해줬다면 문제없이 망설이지 않고 냉큼 캐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이 보물이 내가 가지려면 돈이 들어가. 내 돈이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상황이 달라지겠죠? 네,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공짜면 그냥 가져오는데 어떻게 되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또 거기다가 전 재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그쵸? 그래서 보물 지도를 준 사람이 완전 경험자야. 뭐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경험이 많은 분이야. 그 보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겁이 나. 그죠?
요즘에 하도 사기꾼이 많아서 저랑 여기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나한테 누가 보물 지도야라고 줬는데도 요즘에는 너무 사기꾼이 많아서 네, 쉽게 그거를 내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갖고 오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보물섬이 어디 있다는 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보면 다 알지만 진짜 보물 지도가 내 손에 있으면 뭐예요? 지도를 볼 줄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건지 그리고 그 방법이나 어떻게 그 지도를 활용하면 좋을지를 그런 걸 볼 수 있는 안목을 통찰력이라고 하잖아요. 저같이 경험자들은 그 느낌으로도 알고 또 여기 하원스쿨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큰 그림을 이해하면서 좀 볼 줄 알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나 유튜브 이런 걸 보면 아주 방대하게 자료들이 돌고 있어요. 그죠? 너무 많이 자료가 남발이 돼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국토부에 들어가 보시면 원하시는 지역이나 지역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뭘 배워도 기본이 뭔지를 알고 배워야지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어 단어 하나를 이제 배우더라도 문장도 이해하면서 이렇게 외우는 거랑 무작정 외우는 거랑 어때요? 예, 이해도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기초를 탄탄히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뭘 봐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완전히 기본적인 부분을 이렇게 터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 돈을 진짜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키포인트 하나, 이따 딱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어디 가서든지 들을 수 있는 강의인데, 이제 실전, 그거 하나만 아시고, 그냥 시간 투자하시고, 그거 하나 알고 발품 파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가 다 알아서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그냥 맡기시면 편한데 절대 남에게 못 맡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괜시리 시간 낭비하면서 엉뚱한 데 가서 찾아 헤매시지 말고 예, 오늘 포인트 하나 이렇게 배워서 가시면 된다는 말씀 예, 드리면서 서두가 좀 길었네요. 어쨌든 바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잘 보이시죠? 집에 와서 하니까 이게 좀 기계를 헤매네요. 보이면 이렇게 좀 해주실래요? 네네, 네, 네, 알겠어요. 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전체적인 세계 이동, 슈퍼아시아 시대에 도래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판도 그에 따라 이동할 것이다. 라고 같이 알아봤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환황해권, 예, 앞으로 경제가, 그리고 기타 모든 면에서 중심이 어느 쪽으로 이동이 될 거다. 축의 이동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난주 그 2편에서는 그렇게 될 슈퍼아시아의 무역과 관광과 산업의 중심이 어딘지, 우리나라의 어딘지, 그거 한번 같이 알아봤고, 그 다음에 키워드 기억나시죠? 국가 정책, 국책 사업으로 첫 번째 키워드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걸 이제 경제 매거진이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현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제가 나온 단어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많이 거론되는 단어, 메가시티나 뭐 이런 것들 함께 공부해 봤고, 그리고 또 두 번째 키워드로 이렇게 무역의 전진기지다. 이거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서해안 라인, 그죠? 그 지역들이 바로 무역의 전진기지다라는 거 우리가 뉴스를 찾아보면서 알아봤고요. 여기 나오죠. 우리나라에는 지역별 메가시티 계획이 있는데 지역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메가시티가 크게 네개의 계획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이 그죠? 세상의 중심이 될 그 세종과 그리고 그 옆에 대전 그리고 충북 충남이 같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같이 개발을 하고 같이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 충청 메가시티라고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키워드죠. 해양, 그다음에 생태, 그다음에 레저 관광 산업.
요즘은 산업도 그냥 산업이 아니라 이렇게 산업이 들어가는 그 대세인 산업이 들어가는 쪽이 어디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리고 뭐 이제 해양 생태다, 레저다 이런 거는 물이죠, 물. 역세권, 그 다음에 반세권. 요즘에 그 다음으로 뜨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물세권이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해양 마리나 산업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마리나 산업 요즘에 많이 뜨고 있죠. 해외나 국내나 다 뜨고 있는, 그리고 또 요트 크루즈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치유 관광. 이제 관광하면서 힐링만 하는 게 아니라 미용, 그리고 치유, 예, 그런 비전 있는 산업들이 지금 뜨고 있다는 거, 그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투자에 앞서 이런 요즘의 트렌드를 잘 이렇게 함께, 예, 마이크 좀 꺼주세요. 우리 저기, 누구신지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또, 음, 꺼졌나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트렌드를 잘 접목시켜서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또 성공적인 투자다 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출구 전략이죠. 내가 어디에 팔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투자 목적이라면. 그 다음에 내가 팔고 나오지 않더라도 뭐, 지금 당장에 뭔가 지으려고 들어갔다가도 나중에 그래도 한 바퀴는 좀 팔고 나와서 또 다른 데 가서 지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출구 전략이 확실해진다. 이 트렌드를 알면요. 근데 그런 투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뭐냐면, 어, 전 시간까지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대략 밑그림, 크게 스케치를 한 밑그림에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간다. 이제 그런 작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황해권에 우리가 서해안 골든벨트다라고 했잖아요. 골든벨트. 그 중에 중요한 거점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럼 그 지역의 토지가 다 좋냐? 그건 아니겠죠. 그 중에 어디가 개발이 될 거며, 어디가 미래 가치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 선도 사업으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갈 건지, 그렇게 우리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 PPT 보이는 것처럼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물지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좀 기본적인 의미는 좀 알고 나서 이거 다 아세요. 국토종합계획도 알고 다 들어봤어. 많이 돌아다니니까 다 아는데 그 속속들이 그 내용들은 국토부의 자료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니까 그거 뽑아 보셔도 되고 안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이제 저희는 다 뽑아놨으니까 그걸 드리면 되는데 그 의미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요걸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국토종합계획 네,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그죠? 종합적이면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최상위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뭐냐면 그쵸? 지자체, 시군의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그리고 토지의 개발, 보전. 여기도 개발과 보전이 있죠. 네, 그렇게 개발하기도 하고 또 다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개발하면 안 되겠죠. 보전도 하는 그런 기반 시설의 확충, 보전하는 기반 시설, SOC 사업들 그런 확충이나 효율적으로 도시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 뭐냐면 도시 기본 계획이다. 네. 그리고 또 도시 관리 계획이 있어요. 이 위에 상위 계획, 도시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하는 수단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계획이 뭐냐면 도시 관리 계획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 네모 안에 보시면 네, 즉 투자 시에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계획입니다. 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투자할 때
아, 이거는 돈이 되겠다, 여기가 돈이 되겠다, 아니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가능하게 하는 기본 계획이 바로 도시 기본 계획이다. 그래서 저는 도시 기본 계획을 보물지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하나씩 살짝만 추가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여기 먼저 국토종합계획이다 하면요. 여기 빨갛게 그림 그려져 있는 선, 이 안에 우리나라 전체 국토종합계획, 그죠?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단기가 아니에요.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렇게 국토의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그게 국가공간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고 그 밑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는 각 도의 종합계획이 그 밑에 하위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나라 이제 광역시도 있으니까 광역도시 계획도 있다. 그리고 아까 보여준 대로 그 밑에 도시 기본 계획이 있어요. 도시의 장기 발전 종합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위 계획, 도시 관리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 위에 상위 계획을 실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그림이 또 이미지가 쉽게 나와 있어서 제가 뽑아봤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1차서부터 있죠. 1차 종합계획, 2차 종합계획, 3차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72년부터 국토개발계획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태어난 연도라서 더 외우기 쉬운데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차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세 개로. 이건 왜 그러냐면 시정계획이라고 해요. 이제 중간중간에 수정이 될 수 있어요. 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4차에서는 수정이 많이 됐네요. 뭐 중요한 거 제가 이렇게 노란색 칠해봤는데 뭐 인구의 지방 정착 유도해서 우리가 지방으로 많이 인구를 분산시키겠다 유도한 그게 뭐 지금 요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벌써 2차 때부터 나온 얘기고요. 여기 또 보면은 여기 4차에 처음에 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보면 KTX 나오죠? 고속교통에서 KTS. 예,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에 가서 살아도 그다음에 지방을 뚝딱뚝딱 왔다 갔다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KTX 이때서부터 그죠? 4차. 그리고 또 균형 발전 얘기 나오죠?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 얘기 또 나오죠, 여기. 예, 여기 나오네. 세종,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얘기들도 이때 4차 국토종합계획 이때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4대강 살리기. 요즘에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 캡처하면서 보니까 4대강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4대강 아시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렇게 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할 때,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 4대강 얘기 나오고 나서는 여러분들 어땠어요? 그 주변에 막 또 막 땅 사기, 막 사재기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보물지도다 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크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 5차 국토종합계획, 예, 이거는 20년 단위로 해서 이제 2021년서부터 4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 보여지는 건 뭐냐면 지금 실천 계획이에요. 실천 계획. 이게 뭐냐면 5년 동안 지금 시행 중인 계획이다 해서 요것도 자료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이제 말씀하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고 이제 보시면 좀 복잡하긴 해요. 뭐가 중요한 건지. 근데 이렇게 딱딱 키포인트 잡아서 제가 뭐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뭐 이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내용은 조금 좀, 저보다 뭐 여기 저보다 더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내용들이라 제가 이제 뽑아봤는데, 일반 분들이 보시기엔 너무 어렵죠. 근데, 뭐,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도 여기 법률, 해당 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뭐, 도시재생특별법도 있고, 재정비 촉진특별법도 있고, 택지개발 촉진법도 있고, 여기 다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데서 재정비가 일어나고, 재건축이 들어가고 재개발이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하게 나눠진 내용들 여기 있어요. 이것도 다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아까는 이제 국토 종합계획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도시 기본 계획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해야죠, 이용. 그 다음에 또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해야죠. 개발도 지속 가능한 개발. 그래서 합리적인 이용과 지속, 가능한 이런 개발을
어, 어, 계획을 잡은 그걸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고, 그리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존도 해야 돼요. 그죠? 보존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얼만큼 개발하고 또 어디를 보존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 도시 기본 계획에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기 투자 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계획이다라고 쓴 것처럼 우리 토지 전문가들이 투자 시에 이 도시 기본 계획을 참고하면서 땅을 찾고 해요. 예. 토지의 가치는 정부의 정책, 개발 계획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근데, 지금 당장은 가치가 없는 토지라도 미래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인근, 그쵸? 수혜받는 인근 지역이라면 추후에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예,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등하겠죠. 급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 가치가 높은 토지를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입수를 해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공 토지 투자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정보예요, 정보. 예, 그래서 빠르게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리고 투자 타이밍이죠. 그죠? 빠르게 선점할 수만 있다면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또 다른 부동산과 다른 토지 투자의 매력이겠죠.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이 그만큼 보물지도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이것만 듣고 나가셔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게 실전이죠.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거, 이런 걸 들어봐서는 잘 아는데, 이 기본 계획을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시죠.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이 도시 기본 계획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이 도시계획 수립 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개발 계획이 미리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극성 맞잖아.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극성 맞죠? 아줌마들 특히나. 예. 투기가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수립 중에는 이게 공개하지 않아요. 예. 단, 도시 기본 계획 수립 15일 전, 보름 전에 보름 전에 주민사전 공청회가 있어요. 아셨나요, 여러분들? 네. 주민사전 공청회가 있어요. 이런 절차가 사전에 진행되니까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문을 확인을 하고 이제 뭘 파악하냐? 시가와 예정지,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예, 나눔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가 어떻게 날 것이다 하면서 도로계, 이 도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땅이 도로가 없었는데 내 땅이 그냥 뭐 2차선 도로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좁은 도로 옆에 붙어 있었던 땅인데 갑자기 여기에 2차선 도로가 생기고 막 4차선 도로가 생긴데 어떻게 돼요?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도시 기본 계획은 부동산 투자 시에 아주 매우 중요한 보물지도다. 나침판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팁 하나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이나 아까 광역도시계획 잠깐 보셨죠? 그리고 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그 방향을 토대로 해서 그거에 맞게 구체화하고 그에 맞게 이제 실천하고 실현시키는 그 단기도 아니고 장기도 아닌 중기 계획이다. 그래서 1년마다 도시기본 계획이 시정 계획이라고 해서 수정해서 발표를 하면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관리 계획도 따라서 수정이 돼요. 그래서 관리 계획을 먼저 알고 이렇게 도시기본 계획을 본다든지 국토종합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보는 거겠죠. 위에서부터 보고 큰 그림 보고 작은 그림 보고 그 다음에 세밀한 그림 보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기 계획이다. 그리고 또 이 도시 관리 계획은 토지 투자에도 중요한 요건이 되겠지만 이 직접적인 실수요 목적, 그쵸? 실사용 목적이라고도 하는데 땅을 활용해서 당장 뭔가 뭐 집을 짓거나 뭐 실사용으로 뭔가
뭐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시에는 이 도시 관리 계획을 꼭 참고를 해야 한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네, 뭐 투자 목적이다 하면 도시 기본 계획까지만 알면 되는데 내가 거기다가 뭔가 구체적으로 만들고 뭘 실천을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도시 관리 계획을 봐야 된다. 그럼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 그죠? 용도 지구, 구역,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들. 네. 그런 도시계획 시설들, 그러니까 뭐 공원, 하천, 그런 것도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죠. 그런 계획들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죠?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너무 쉬운 거예요.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게 뭐냐면, 어, 이것도 알게는 아는데, 그냥 보긴 봤는데 볼 줄도 모르고 이제 근데 그 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소책자에다가도 이제 적어드렸고 다음번에 또 요번 시리즈에는 제가 굵직굵직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굵직한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서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걸 가지고 제가 뽑아서 매주는 또 안 되겠지만 예, 이렇게 조금만 해드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답답한 게 그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건 알아. 근데 또 볼 줄을 몰라.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사람들한테는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땅에도 이렇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도생이며, 뭐, 남자냐, 여자냐, 뭐, 어디 태어나고, 막 이런 것처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그런 거예요. 서류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대관 소찰. 이제 스케치를 한 다음에 나무를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를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는 거, 그 안에 자세히 보는 거, 뭐, 나이테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관리 계획이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또, 도시 관리 계획에 중요한 거는 뭐, 건축할 때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 그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런 국가의 계획들이 잘 세워져 있다는 거, 그리고 국가와 시, 군구, 지자체, 그리고 각 도시별로 잘 이런 개발 계획들이 잘 세워져 있다는 거, 그리고 도시기본 계획이 토지 투자를 할 때 꼭 필요한 보물 지도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서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이 도시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토지를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분석하는 건지 그 방법은 여기 적혀진 대로 이 목차대로 진행을 해 나가면 좋아요. 여기 이미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브리핑할 때 컨설턴트 직원이나 그리고 또 프리랜서 분들한테 교육할 때 사용하는 그 PPT 그대로 제가 이렇게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크게 목차예요, 목차. 해당 지역의 정부의 중요 정책을 파악하는 거예요. 항상, 예,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부가 어떤 개발을 하는지, 네거티브인지, 제가 그때 다 설명해 드린 대로 뭐 규제를 하는지 아니면 풀어주는지, 어느 지역을 규제를 하고 어느 지역을 풀어주는지, 그런 것들, 토지거래 허가 지역도 막 묶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게 규제를 묶는 데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좀 풀어준다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정부의 중요 정책을 먼저 파악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도시기본계획에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도시기본계획에는 공간구조라는 게 있어요. 공간구조는 뭐냐면 지역마다 여기가 개발축인지 여러분들 도시기본계획 들여다보신 분들 계실까요? 거기 보시면 개발축이 있고 보전축이 있고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여기는 러프하게 공간구조를 여기가 개발하는 건지 여기를 보전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공간구조예요. 그 다음에는 교통망 계획. 중요하죠, 아주. 예, 도로, 항만, 철도, 예, 뭐 그런 교통 인프라를 꼭 봐야 되겠죠. 이 참 중요한 게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 그러면 어디다 신설을 할까요? 어디다 만들까요? 당연히 인적이 드문 시골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에 만들겠죠. 예, 상식적으로. 그렇게 유동인구라고 하죠.
인구의 이동이 많거나 아니면 사는 사람이 많아. 상주하는 그런 곳에 도로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증설하거나 정비를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아니면 뭐 산업단지가 들어오거나 뭐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다음에 건물들이 막 생기고 그러고 나서 도로를 만들었어요. 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로가 삐뚤빼뚤하고 가다가 막히고 도로가 막 복잡해. 예,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정비해야 돼. 그래서 그 동네 가보면, 그 지역 가보면 맨날 도로 공사만 해요. 여러분들 그런 동네를 가보셨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동네가 어디예요? 잘 아시는? 예, 용인이에요, 용인. 그래서 용인을 난개발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예요. 난개발이 다른 게 없어요. 막 그림을 제멋대로 그린 거죠. 계획성 없이. 예, 그런데 지금은 절대로 난개발이 안 돼요. 예, 이제는 도시나 산단이나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면 꼭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공원이라든지 그런 도시계획 시설이 먼저 들어가고, 그거에 맞게 도로를 이제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아파트, 상가, 이런 식으로 개발 계획도가 차례대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통망 계획, 이 교통망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경제 산업 계획. 이거는 이제 대기업이나 산업단지, 그죠? 대기업이나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그런 데를 보면 돈이 따라 들어가죠. 그죠? 그 경제의 흐름이 그 지역에는 어떻게 들어가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가 어디로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무조건 중요한 게 이 경제 산업 계획이다. 여기 안 중요한 게 없죠. 그거를 도시기본 계획을 통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 신도시, 예, 그런 개발을 알아보는 건데, 아파트와 상가와 같은, 그 도심이 어느 쪽으로 들어서는지, 그죠? 도시 안에서도 아파트, 상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시개발 예정구역이라고 하죠. 예, 아니면 택지개발 예정지, 아니면 시가와 예정지,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여기를 개발 계획도를 들여다보면 어때요? 용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예, 네이버 지도나 이런 거 보시면은 지적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은 논바닥인데, 지금은 논밭인데, 여기는 분홍색으로 돼 있어. 거기는 뭐예요? 예, 상업지역이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돼 있어. 거기는 주거지역이 들어가는데, 보라색이 들어가 있어. 그럼 거기는 산업단지가 들어가는데. 네, 그렇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는 아직은 아닌데, 그렇게 개발 계획도로 이렇게 들여다가 보면 용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다. 이거를 우리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종상향되었다 이런 얘기들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서 많이 아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말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요즘 관광은 뭐냐면 요즘 아주 핫하죠. 핫해요. 옛날에는 이 관광 따라 우리가 그러니까 도시기본 계획을 보더라도 관광을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보진 않았어요. 관광은 관광이지라고 하면서 그쪽에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에 관광도 대형화되고 대기업에서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으로 관광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또 지금은 대세가 관광이라고 아까 해양, 레저, 힐링,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키워드. 그래서 그 유동인구, 관광의 인구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그다음에 상주 인구식으로 그 관광지에서 여기는 그냥 잠깐 하루 왔다 가는 데인지 아니면 여기서 며칠 먹고 자고 그죠? 뭐 고군산군도 저도 딸이랑 갔었는데 거기 그런데 며칠 동안 다녀도 모자라요. 그죠? 그렇게 그 관광지는 먹고 자고 하는 관광지인지 그래서 뭐 며칠 숙박하는지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우리가 어떤 거기에 어떤 목적으로 투자금을 던질 건지 예, 뭘 지으면 될 건지 언제 여기는 내가 출구 전략 빠져나오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관광 산업을 보면서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건지 입지 분석. 이거는 이제 대간 소찰 중에 나무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 뭐예요? 나뭇가지, 이파리, 뿌리는 어떻게 박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자세히 분석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교통, 산업, 도시, 관광, 요렇게. 교통, 그 다음에 산업, 도시, 예,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실제 사례들 하고 그 다음에 뉴스 자료들 뽑아서 같이 이제 공부할 거예요. 네, 통과하고 자 이건 뭐냐면요. 말 안 빠르죠. 엄청 천천히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진짜 저한테는 두 배속으로 완전 천천히 하고 있어요. 서산 서산의 도시기본계획을 예로 들어서 제가 서산 엄청 좋아해요. 예, 여기 제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당진, 서산, 충남 쪽, 군산 쪽, 그쵸? 그 아래쪽, 그다음에 강원도, 부산, 거제도 이렇게 탁탁 포인트 잡아서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해서 개발을 해도 수요가 많으니까 분양도 잘 되고 또 투자자들도 많고 출구 전략도 저희 법인들도 출구 전략이 괜찮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산의 도시기본 계획을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 이 목차에 맞춰서 제가 간단하게 맛보기만 할 거예요. 쭉 하는 거는 시간이 걸려서 안 되고 맛보기로 하나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빠르시게끔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게요. 어, 충청도. 자, 충청도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요 목차의 순서대로 가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부 정책부터 가보는 거예요. 충청도. 잠깐만요. 어, 얼굴들을 다 꺼놓으셨네. 그죠? 화면을 다 꺼놓으셨어.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여기 켜놓으신 분들도 있구나. 네, 켜놓으신 분들도 있구나. 네. 자, 충청도 10년 동안 7조 8,300억을 투입을 하겠다. 미래 성장 동력 키운다 해갖고, 미래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는 이유는, 예, 깨알같이 읽어드리면 요 깨알 같은 데에서 키워드를 찾아보셔야 돼. 미래 자동차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세요. 아산, 뭐 현대자동차 들어가는데 이런 데는 개발이 안 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 들어가는데 특히나 미래자동차, 수소자동차, 그죠? 뭐 배터리 이런 거 많이 아시죠? 그리고 자동차가 완성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2차 벤더, 3차 벤더라고 하잖아요. 부품. 그 다음에 그것도 클러스터. 저 다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배워서 다 아시죠? 클러스터. 아니, 제가 기분이 되게 좋네요. 여러분이 이제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예, 클러스터. 이렇게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벨트로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 어딘지 그런 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차세대의 디스플레이 산업. 그 다음에 이제는 바이오 시대예요. 그죠? 바이오, 미래의 신산업. 그 다음에 수소. 요즘엔 수소 얘기 많이 나오죠. 수소 자동차서부터 시작해서 수소, 기반 에너지 산업, 그 다음에 해양, 예, 역시나 물, 관광, 생태, 갯벌, 그죠? 머드, 막 이런 자원 산업, 그 다음에 해양 신산업들 많아요. 그 다음에 국방산업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역사, 문화, 관광 플랫폼, 여기 서산이니까. 자, 이런 것들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예요? 이렇게 다 들어가는 곳이 특히 충청도다. 그래서 충청도에 7조 8,300억 원이 투입됐다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아셔야 되는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1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조? 왜냐면 부동산 뉴스를 보면 맨 나오는 게 뭐예요? 조야, 조. 뭐 몇백억 이것도 아니고 조야. 그래서 그 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예, 그래서 그래야지 대략은 감이 오니까. 자, 이 1조가 뭐냐면요. 조는 제가 우리 성우님한테 하루에 얼마씩 드릴 거냐면 1억씩 드릴 거예요, 성우님. 좋죠? 1억씩 드려요. 1억씩. 자, 1억씩 하루에 계속 드리는데 몇 년 드리면 1조일까요? 27년. 매일 1억씩 27년을 드리는 게 1조예요. 자, 이제 감을 대략 잡으세요. 예, 근데 그를 7조 8,300억을 투입을 시킨대요. 예, 그렇게.
예, 이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발 호재의 풍선 효과까지 부동산 시장 상승세. 그리고 규제 피한 서산. 이게 중요하죠. 규제를 피한 서산. 웬만큼 우리가 돈이 된다 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데. 여러분 지금 땅 사고 싶은데 어디예요? 화성, 평택, 광교, 용인, 그죠? 네, 그런 경기권은 어때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어서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여기 못 들어가요. 그죠? 투자나 투기꾼들이 그 바로 옆 동네인 당진, 서산, 아까 말씀드린 군산, 예, 그런 쪽으로 지금 눈을 많이 돌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이나 평택이나 용인이나 광교나 수원이나 막 이렇게 될 만한 지역이 어디야? 음, 충청도야 해서 이쪽으로 많이 간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 호재까지 잇따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런 내용. 그래서 정부 정책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기본계획을 보면은 나오는 게 공간구조라는 게 보여요. 공간구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개발축만 이렇게 뽑아왔어요. 개발축. 보전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발할 거냐, 보전할 거냐. 투자 목적이냐, 실수의 목적이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축을 염두에 두고 땅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사는 공룡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 공룡의 머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서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설명드릴 일들이 많을 텐데 저랑 공부하실 때 보시면 서산은 공룡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럴 거예요. 서산에 앞주둥아리예요. 뒷주둥 밑에 턱이에요. 그러면 어디인지 벌초포가. 아, 턱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머리. 공룡의 머리는 어디예요? 머리는 산단이에요. 공룡의 뒤통수는 어디예요? 대산항이에요. 그래서 대산항을 얘기하고 뭐 산단이 어디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공룡의 뒤통수 어디예요? 뒤통수로 네, 유람선이 들어온대요. 내년에 5월부터. 막 이런 얘기 해드릴 거예요. 자, 공룡의 목이 어디예요? 목이 지금 가장 핫한 대산, 그죠? 도시개발 예정구역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용도가 종상향되어 있는 지역. 지금은 논바닥이지만 바뀌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여기 8이네, 8, 공룡 8, 그죠? 예, 이쪽. 그 다음에 가운데 이 배에 있는 지역 있잖아요. 배에 있는 데가 지금 시내죠. 서산 시내에 네, 행정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다리네요. 앞다리. 부석면. 여기 다 아시죠? 태안하고 연결된 태안 라티에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천수만 정주영 회장님의 천수만 그 다음에 여기가 뒷다리고요. 뒷다리에 그 다음에 꼬리까지 있어요. 그죠? 재밌죠? 딱 서산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산업 발전권역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행정중심권역이 있다. 생태권역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 관광문화권역이다 해갖고 여기 보라색은 뭐예요? 여기는 발전권역이 아니겠죠. 예, 여기는 투자 가치로서는 좀 별로인 예, 서산은 평지예요. 평지. 평이야. 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산은 거의 평지인데 위쪽만 절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여기는 개발축이 아니라 보전축이다. 그래서 땅 사는데 여길 간다? 네, 여기 해미 쪽은 지금 요즘에 공항 때문에 조금 많이 바뀌고 있지만 이쪽을 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또 6개의 발전축이 있다. 이걸 지금 서산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1시간도 더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패스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봐야 된다. 아, 이건 뭐냐면요.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린 것 있죠? 예, 용인 도시 기본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캡처한 거 넣어봤어요.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오늘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내가 지금 자금이 좀 된다. 아, 그래도 막 50억 이상이 좀 되고, 아,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뭐냐면 지금 실수요 목적으로 딱 들어가서 서울도 계속, 강남도 계속 땅값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도 값어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신갈 오거리에 도시 재생이다, 역북지구, 여기 중앙동이 지금 새로 만들어진다, 시장 있는 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처인구 쪽이 제가 또 말이 빨라지네요. 시간이 어떻게 된 거죠? 시간이 한번 체크를 하고. 아이고, 44분. 네, 어쨌든.
그래서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해서 화살표로 쭉 이어놨죠. 그다음에 요걸 좀 보세요. 용인은 신도시권이 있고 노후도시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존 도시권이 있고 산업단지권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는데 여기 지역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기흥구, 수지구가 신도시권이고 그죠? 이쪽만 개발이 됐죠. 수원 옆에. 그 다음에 처인구 쪽에 상가동, 역삼동, 중앙동이 이렇게 된다. 자, 요거 다 안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요거는 우리 오픈 채팅방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용인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으니까 예, 이런 것들이 도시 기본 계획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여기 나왔네요. 대형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를 네개의 뭐로 바꿨어요? 공간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공간 구조라고 해요. 이거를 도시 기본 계획을 보시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패스할게요. 아까 다 올려드렸으니까.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개발축을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개발축에 보면 이렇게 행정도심권, 경제도심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죠? 그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찾아본 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서 이제 어느 지역 어떻게 연계 그 다음에 구분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개발시킬 건지 또 어디는 보존할 건지 이렇게 알아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보는 게 교통망 계획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교통, 교통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예, 너무 이것저것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교통망 계획. 그래서 여기 서산은 대표적인 교통망이 이렇게 대산 당진강 고속도로예요. 이게 아주 큰 이슈예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토지 시장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난리가 났죠. 예, 도로 생기는 그 IC 생기는 지점이 어디냐? 그 지점과 연결되는 도로가 또 어디고, IC와 지점과의 생기는 연결 도로, 그쪽으로 땅값이 쭉 올라가니까요. 예, 완전 그쪽이 수혜 지역이니까. 그리고 그 도로 끝이 어디고, 그리고 그 도로 옆에 땅이 어디냐, 뭐 포함이 되냐, 뭐 보상을 받냐 안 받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거는 뭐 경매나 또 뭐 아파트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것들을 보시니까 그래서 이게 땅이 같이 똑같은 땅이어도 같이 붙어 있어. 내 땅하고 우리 성호 씨 땅이 같이 붙어 있는데도 예, 앞뒤 옆에 좌우 붙어 있어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도로 계획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뭐 서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는 여기에 내륙권에 있는 그 물류나 이런 것들이 대산항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서산 시내 쪽으로 들어왔다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 시내 쪽으로 들어왔다가 올라갔던 그 물류들이 이제 곧장 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화물 차량 대부분이 10여 년 물류비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히트예요. 네. 지금은 서산이 대산 쪽으로 이렇게 IC가 생긴다. 그래서 그 옆쪽에 여러분들 제 블로그나 유튜브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대로 거기에 막 현대에스테이트가 들어온다. 롯데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 아실 거예요. 그런 대기업에서 대건설사에서 들어오는 거죠. 이것도 아까 용인에 대해서 아까 캡처해드린 거 잠깐 넣어봤고 용인 철도망 계획이죠. 그 다음에 교통망 계획 중에서 또 도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도로만큼이나 중요한 게 역세권, 그죠? 철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해서 KTX부터 시작해서 이 철도, 네, 이런 전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충청에, 부동산에 가장 많이 수혜를 가져다 준 게 이 철도예요. 그 중에서도 어, 대산 성문 인입 철도에 대해서 제가 적어드렸는데 서산에는 지금 들어오지 않지만 여러분들 충청이다 하면은 제일 요즘에 핫한 게 뭐죠? 서해선 복선전철. 그죠? 서해선 복선전철 저기 위에 화성 송산 그린시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내려오죠? 화성 시청 남양 그리고 평택의 안중역 그다음에 아산역 그다음에 당진으로 들어와서 합덕역 그다음에 그게 내려가서 어디로 가요? 홍성, 내포신도시 있는, 그죠? 충남 도청 있는 홍성까지 이렇게 서해선 복선 전철이 쭉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불러드린 그 지역들이 다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성 송산역, 그 송산에 땅 사신 분들 많이 있죠?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 막 이것 때문에. 서해산 복선전철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화성시청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났죠. 제가 이거 이제 답답해 말씀드릴게요.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화성시청에 그 근처에 남양에 저희가 땅 분양을 거의 7, 8년 전에 했거든요. 지금 몇 배 됐어요? 거의 20배, 30배 됐어요. 그죠? 그 당시에 들어가셨던 분들. 그 정도로 여기가 확확 뒤집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택 어때요? 지제역, 안중역 어때요? 그 다음에 또 아산 어때요? 현대 들어가면서 아산이 또 난리가 났어요. 땅 사기 너무 어려요. 제가 아산 땅 지금 우리 우리 백상님, 백스타님이 계속 우리 아산 좀 하시죠. 아산 좀 하시죠. 자, 아산 그렇게 알아보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지금 자꾸 이 서산에서 아직까지는 저평가돼 있으니까 서산에서 안 넘어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가 다 투기 지역이죠. 그쵸? 사재기 막 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당진 합덕역이 있는데 그 합덕역이 커트러블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네 개가 지나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문산단, 당진의 그 북부권으로 산단 쪽으로 쭉 이어지는 그 커트러블 역세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성문산단으로 이어지는 여기 있죠. 성문산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철도가 어디까지 간대요? 대산까지 가요. 대산.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비 타당성 있잖아요. 예비 타당성까지 면제가 됐어요. 야, 이거는 너무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냥 해. 뭐 타당성 뭐 조사할 필요 없어. 그냥 면제시켜 해갖고 이타 면제된 이 철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역사가 있어요. 여기 어디 들어서는지 그래서 성문역 무슨 역 해갖고 그 역에 얼마나 땅값들이 많이 비싸고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윤석열의 그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님이 땅을 사뒀다 하는 데가 네, 여기 근처죠. 어쨌든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이 방송으로 안 되는 얘기들은 혹시나 모르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은 제가 답사 때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답사 때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동서내륙 철도다.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 뭐냐면 이렇게 강원도 울진서부터 시작해서 가로지르는 가로로 가로지는 이 철도가 어디로 가요? 당진 서산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간다? 중국까지. 중국까지. 그래서 한국과 중국을 해저 터널을 뚫어. 자, 해저 터널 뚫을지 도로를 만들지. 근데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해저 터널, 우리나라가 해저 터널 기술이 최고래잖아요. 그래서 뚫어서 동서 횡단 철도와 이거랑 이어지게 연결을 시킨대요. 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죽은 뒤에라도 어쨌든 됩니다. 전 된다고 봐요. 예, 드론이 지금 택배를 하고 있는 세상이고, 예, AI 시대고 막 하는데 이게 안 될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차를 타고 와. 자가용을 타고 해저터널을 지나서 여기 서산에 왔다가 다 가서 울진에 가서 해 뜨는 걸 보고 다시 돌아와서 해 지는 걸 보고 중국으로 돌아가. 하루 만에도 왔다 갔다 하겠네요. 왜냐? 하이퍼로프 연결되는 15분에 주파된대요. 아, 굉장하죠. 예,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어쨌든 여기가 어디냐? 네, 중국과 가장 가까운 서산이다, 당진이다, 태안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공항 중요하죠, 여러분들. 공항. 네, 여기는 서산은 해미 군공항이 있죠. 예, 그 공항을 민간공항으로 만든대요. 그 내용 이런 것도 나중에 제가 브리핑 할 수 있을 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사가 뜨고 나서 어떻게 됐죠? 예, 그 인근에 땅들을 막 개발하고 덕분에 지금 가보잖아요. 시골 논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땅값이 가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어요. 이거 봐, 시골 맞아? 할 정도로. 그리고 답사가 할 때 제가 해미읍성도 이렇게 해서 갈 때도 있거든요. 홍성 갈 때는 해미읍성으로 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거기 보면 건물들이 막 생겼어요. 예쁜 카페 같은 거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해미읍성에 백종원 식당인가 저는 몰랐는데, 우리 회원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백종원 식당인가 해갖고 짜장면집인가? 그 건물 앞에 거기 우리 한번 먹어볼까 해서 갔는데 줄을 엄청나게 서 있어요. 평일에도. 예. 그래서 이렇게 공항 소식은 부동산에 아주 큰 파급 효과를 주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산단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대,
그다음에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 야, 이게 이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다 들어갔네요.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대산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산에 지금 뭐 들어온대요? 현대가 들어온대요. 그죠? 예. 오늘도 우리 백스타님 답사 갔다 왔는데 대산 산단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 그 숙소들이 이렇게 있대요. 산업단지에 계신 분들의 숙소. 근데 이제 숙소를 다 어떻게 한대요? 밖으로 내보낸대요. 그래서 그 주변이 지금 다 개발이 되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엊그저께는가? 또 갔다 왔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되고 하는데 그 숙소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이 배후도시.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그 대산읍으로 보내야 되겠죠. 근데 현대에서 들어왔어요. 현대 힐스테이트. 자, 그 다음 아파트는 뭐가 들어올까요? 이거는 저한테 책임지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예? 근데 제 예측은 뭐가 들어올 거다? LG 아파트도 들어오지 않을까? 롯데 아파트도 들어오지 않을까? 예, IC 옆에거든요. 한 10분 거리예요. 대산 IC 옆에. 그래서 거기가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자, 어디에 사세요,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청라지구, 검단, 택시도 안 잡히는 2시간 서 있다가 택시 잡는 그런 지역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서사는 그 깡촌이 바뀌겠죠.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대산의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부생 수소에 이게 준공이 된다. 근데 제가 일부러 여기 넣어놨죠. 2020년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황금산 앞에 이게 떡하니 있어요. 네,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패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다. 그래서 또 이건 뭐냐면 시정자료. 네, 시정자료는 제가 서사는 2021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한번 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1월 달에 저희가 막 시정자료 막 찾아서 이렇게 출력해갖고 어디가 시정됐는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저희들은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을 자주 들여다봐요. 친해져야 돼요. 여기 보시면 뭐 대사나 이게 다 바뀐 내용이거든요. 바뀐 내용들. 보완됐 여기 써 있죠? 보완됐다. 예, 바뀐 내용들 이런 것들 보셔야 돼요. 근데 뭐 각자들 하실 일이 있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저희한테 맡기세요. 그냥 이거 언제 보고 계세요? 네, 그 다음에 대산읍의 독꽃리 어떻게 됐다. 보완됐다. 공략한 내용, 신규로 이렇게 또, 여기는 별로 안 생겨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겨야 돼. 해갖고, 개설 사업을 하겠다. 해갖고, 이렇게 또 신규로 나오고, 이렇게 시정이 되죠.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쪽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네, 우리나라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다른 분들이 꺼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 우리나라 제1호, 1호죠. 국가해양정원. 여의도의 몇 배인 줄 아세요? 여기가 태안, 여기가 서산. 서산의 목 앞에 부분이죠. 공룡 목. 예, 진짜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이렇게 태안과 서산의 가운데에 많이 있는데 이게 가로림만이고 이게 여의도의 55배다. 자, 여의도의 55배가 도대체 얼만큼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 이 찰나에서도 아셔야 될 게 여의도 면적을 좀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돼. 네, 그래도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외우셔야 돼. 왜냐하면 뉴스나 부동산 자료를 보면 면적 비교할 때 뭐라고 나오죠?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여의도의 몇 배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또 축구장의 몇 배, 아시죠? 네, 남자분들은 축구장이 어느 정도 크긴지 아니까 비교가 되는데, 이제 여자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 근데 축구장의 몇 배, 여의도의 몇 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꼭 알고 계셔라. 여의도 면적은 89만 평. 네, 그래서 약 90만 평이라고 해요. 근데 그 90만 평의 몇 배요? 55배. 예, 55배. 엄청나게 큰 거죠? 이거 그냥 나라에서 가만히 둘까요? 정책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제 블로그 보셔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확장되고 있다. 그 다음에 태안과 서산에 대산에 이렇게 돌아서 저 위로 올라가야 돼. 만대양을 가려면. 근데 이제는 다리가 놓인대. 그러면 이렇게 와서 황금산에서
이 5분 걸릴까요? 5분, 3분 만에 뚝딱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자, 이 도로가 생기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지금은 여기가 개발이 많이 안 됐어요. 왜냐? 돌아가야 되니까. 1시간 40분.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 도로가 생기면 여기가 좋아지겠다. 돈 있으신 분들, 조금 그래도 5년, 10년 내가 묶어두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땅 사놓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요 바닷가를 막 보고 다녀요. 그래서 요 빨간 데가 뭐냐면, 가로림만 버스 투어길. 그 다음에 여기가 해양 투어길. 해양 투어길. 그래서 해양 투어길도 어디에, 어느 항에 배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알거든요.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항, 세컨하우스를 저희가 뭐 만들어서 분양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땅값이 100배 상승했다 뭐 이런 거는 재밌어서 제가 해놨는데요. 섬 땅들 많이들 찾으시죠? 그래서 왜 섬 땅을 많이 찾냐면 지금 트렌드에 맞게. 그래서 뭐 거제도랑 그다음에 가덕도를 이은 거가대교가 생기면서 땅값이 뛰면서 졸지에 부자 된 사람들. 그래서 트렁크에서 뭐가 나와요? 예, 벤츠를 끌고 다니시는 어부, 예, 그 동네 지주분들이 우리가 졸부라고들 하는데, 예, 트렁크에서 그물이나 낚싯대를 꺼내 들고 일하러 가는 사람도 생겼어요. 제가 답사 때 많이 얘기하는데, 저 어렸을 때 논밭, 검단, 강화, 김포, 예, 서구청 있는 쪽, 인천에 그런 쪽, 청라 쪽 가면은 그때 각그랜저 아세요? 각그랜저? 네모 반듯한 그랜저? 동네 어르신들이 그걸 타고 다니셔. 예, 땅 팔아갖고 그거 타는데 예, 트렁크 열면 뭐가 나요? 거기는 낚싯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곡괭이가 나오는 거죠. 곡괭이. 예, 그런 얘기들, 재밌는 얘기들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땅값이 100배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들 재밌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고 이렇게 보세요. 원산도 여러분들 원산도 아시죠? 원산도에 원산대교 생기고 태안과 연결됐죠. 그 다음에 대천해수욕장이 많이 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인기 제1위. 예, 그런 대천해수욕장 보령과 그 다음에 어디를 이었어요? 이 원산도. 이 섬과 다리를 잇고 해양 터널을 뚫으니까 땅값이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블로그에 쓰면서 여러분들 50만 원짜리 땅 있어요. 사세요. 사세요 했는데 산 분들이 있고 안 산 분들이 있어. 근데 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네. 평당 얼마예요? 500만 원 돈. 예. 근데 지금은 더 비싸게,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대기업이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땅값이 얼마인지도 이제 비교해주고. 자, 요거는 뭐냐면 땅 이렇게 결정하세요. 이게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쭉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변 가격과 이렇게 비슷한 사례를 이제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나만의 그죠? 우리 성호님만 이름이 상호 막 이러네요. 네. 상호님만의 그 나만의 맞춤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의 성향에 맞게. 나이 다 다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직업,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또 투자를 이렇게 그거에 맞게 컨설팅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이가 몇 명인지, 그죠? 증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 마인드가 어떤지, 아, 나 오래 걸려도 좋아. 아니면은 나는 빨리빨리, 비싸도 빨리빨리, 뭐 평당 뭐 500이라도 나는 빨리빨리 되는 데를 갈래. 이런 분들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투자 마인드에 따라, 그렇게 이제 투자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원형지 매입. 자, 원형지를 샀다가 원형지를 팔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죠. 시세 차익을 보고. 안 그러면 토목공사를 해드려요. 도로를 만들어서 토목공사를 해서 그걸 들여. 그래서 건축 부지를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안 그러면 나만의 주택 건축 가능, 이게 뭐냐면 나만의, 그러니까 뭐 딱 이렇게 한 필지로 해서 내가 당장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건축.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지가를 상승시키는, 예,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안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 뭐냐면 요즘엔 땅 갖고도 수익형 부동산이 가능해요. 서산이나 당지나 이렇게 옆에 가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원에서도 여기 일본국도 옆에도 다 보면 뭐가 있어요? 컨테이너. 제가 좋아하는 컨테이너. 그거 하나 놔도 뭐예요? 건물주예요. 여러분들 뭐 빌딩 높게 있는 것만 건물주가 아니라 내 땅에 컨테이너 예쁜 거 하나 놓고 거기다가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을 뭐예요? 네, 임대를 놔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예, 그래서 지대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그 컨테이너를 만들어 갖고 그거를 임대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투자를 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제안해 드리고 여러분들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투자가 좋으세요? 나는 어떤 투자가 좋다.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요거는 제가 전에 서산 가로림만 안에 있는 유일한 섬, 섬이 많이 있는데 그 섬 중에 사람이 사는 유인도는 4개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다리가 놓인 제부도처럼 하루에 2번 물에 잠겼다가 올라왔다는 다리가 놓인 섬이 그리고 가장 큰 섬이 여기 이 섬이에요. 예, 이 섬인데 제가 이 섬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저 솔직히 이 섬을 또 사고 싶은데 와 백종원 왔다 갔죠. 거기다가 최수종 하이란가 예, 부부 왔다 가면서 거기 주민들이 땅값을 너무 많이 불러서요. 이제 살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2년 전에 분양을 했죠. 예, 2년 전에 분양을 해서 이렇게 몇천 평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감도를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림만 뷰 보면서 토지 앞에서 만든 이런 거. 이거 예쁘죠? 네, 여러분들 예쁘죠? 이렇게. 한 동, 아니면 한 필지에 이렇게 세 동을 짓는 거예요. 요즘엔 크게도 안 지어요. 컨테이너 학수도 좋고, 이렇게 지어서 1층, 2층 해갖고, 세 집이, 그냥 세 동을 지어놔. 세 동을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도 뭐 이렇게 수영장도 만들어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원님 가족이 어, 뭐, 누나가 있어. 그래서 누나네 가족,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가. 그러면 여기서 같이 놀다가, 이 앞에 땅이 있겠죠. 이게 한 100평 정도 된다 하면은 한 6평이나 아니면 뭐 농막 수준이 6평이니까 그렇게 해서 세 동을 지어놓고 같이 놀아. 같이 놀다가 잠잘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자. 근데 내가 맨날 가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이렇게 져놓고 뭘 해요? 임대, 쉐어를 주는 거야. 그럼 요 한 동, 세 개를, 한 땅을, 한 필지를 다 빌려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여기는 성호님네, 여기는 상호님네, 여기는 우리 연수님네, 이렇게 해갖고 따로따로 빌려줄 수도 있어요. 자, 이거 금요일 날 만약에 이런 섬에 가서 이거 하나 내가 빌린다면 얼마에 빌릴 수 있을까요? 얼마에 빌릴 수 있을까요? 20만 원? 30만 원? 네, 만약에 20만 원이다. 그러면 20, 40, 60이네요. 10만 원만 계산하셔도 돼. 근데 10만 원짜리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지어놓고. 자, 20, 40, 60이에요. 근데 금요일, 토요일만 돌려. 일주일에 2번만 돌려. 6이 12, 120만 원이네요. 일주일에 120만 원. 자, 한 달에 4번이야. 그럼 얼마예요? 480만 나요? 480만 원. 자, 땅 이거 얼마예요? 1억에서 1억 5천이야. 근데 땅 하나에다가 이렇게 지어놓고 한 달에 그런 수익을 받아. 어때요? 건물만 갖고 있으시겠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땅값도 막 오를 지역이에요.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면서 개발을 하죠. 더안에서 예쁘죠? 네, 예뻐요. 수영복 입은 모습.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몇 시죠? 요거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8분. 제가 요즘에 시간을 잘 맞추고 있어요. 요거 한 2분이면 끝나는데 한번 해드릴까요? 그래도 8분이니까 2분이면 끝나는데 이게 뭐냐면 성공적인 토지 투자를 위해서는 요거를 알아야 돼요. 맞죠? 정책, 기업, 지금 다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인구 증가, 그 다음에 돈이, 세수, 세금을 어디서 많이 내는지, 그죠? 그 다음에 길, 도로, 철도, 항만 등이 어디로 신설이 되거나 증설이 되는지 이런 걸 또 알아야지 성공적인 토지 투자다. 맞죠? 그 다음에 또 요즘엔 물이 하나 들어갔어요. 물. 전에는 물 브리핑도 안 했었어요. 예, 근데 요즘엔 물 브리핑부터 막 해야 될 정도로 물이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개별적인 입지.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인허가가 되는지, 그 다음에 용도가 괜찮은지, 그 용도에 맞게 건폐율 용적률 나오니까, 그 다음에 시세도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돼요. 이게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요거 재미있게 뭐 하나 말씀드릴게. 저도
멘토가 있어요. 멘토가 있었어요. 지금은 멘토, 제가 섬계 저기가 시간도 안 되고 안 돼서 못 섬기고 있는데, 어쨌든 제 멘토에게 배운 방법이에요. 외우기 배운 방법. 이게 재밌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 자, 모 그룹에 회장님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그 한 회장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회장님의 차를 몰던 기사분이 있었어요. 네. 20년 열심히 운전을 하고 퇴직할 때가 돼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모시던 한 회장님이 한상호 회장님이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 기사에게 퇴직금을 넉넉히 주려고 하니까 이 기사님이 괜찮다고 사양을 했어요. 회장님이 궁금해서 물었죠. 왜 사양하냐고. 그런데 그 기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회장님이 뒷좌석에서 앉아서 매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저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축하합니다, 회장님. 네, 그래서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중국에 정말 있는 내용인데 그 바로 그 기사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성이 정씨예요, 정씨. 아시겠어요? 외우세요. 정씨, 정기사님.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정기사에게. 뭘 물어봐? 돈기를 물어봐. 네, 그래서 이렇게 정기사에게 돈기를 물어봐. 네,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안 재밌을까 보네. 웃는 분이 한 분만 계시네요. 좀 웃어주세요. 썰렁하잖아. 그래서 정기사에게 돈기를 물어봐.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자, 그래서 정기사에게 돈기를 물어봐. 이게 한 개라도 있으면 우리는 냉큼 투자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 개가 겹쳐 있어. 정책과 기업이 겹쳐 있어. 사람들이 들어간데 세수가 좋은 데야. 거기다가 물도 있어. 길이 막 나. 뭐 철도가 들어가 막 이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세 개 가지가 막 겹쳤어. 그러면 버선바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네, 물불을 안 가리고 그런 데 가서 냅다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데가 어디냐? 저는 서산, 대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산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아까 베스타님이 사진 올려준 내용이에요. 이게 사진. 와, 여기 바로 뭐가 있어요. 어쨌든 땅이 있어요. 그래서 땅 앞에서 사진 찍었는데 사실 갈 때마다 갯벌이었거든요. 근데 와 여기 물 찬 모습을 보고 싶다 했는데 오늘 제대로 가서 제대로 찍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바로 앞에. 그 다음에 요 앞에가 바로 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1지구, 1지구. 그리고 여기가 지금 2지구가 확정된대요. 2지구. 네. 그래서 여기 너무 좋죠? 자, 우리 버스 답사 가야죠. 부동산의 꽃은, 네, 토지의 꽃은 답사죠. 답사. 공부한 대로 그런 지역이 어딘지 배운 대로 가서 같이 버스 안에서 땅 보는 법도 배우고 지적도나 이런 것도 보는 방법도 배우시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영상이라서 맘 놓고 못한 뭐 정치 얘기 뭐 어떻게 뭐 건축 얘기 이렇게 경험자들 얘기 썰 푸는 자리예요. 뒷담화도 하고 그런 이제 다녀와야지 이 안목이 들어요. 진짜 답사는. 그래서 날짜는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다시 픽스해서 공지할 건데 아무래도 주말에 가는 게 나을 거예요. 더 많은 분들과 갈 수 있어서 토요일로 이제 갈 것 같고요. 웬만하면 토요일을 조금 벼놓으시고 회비는 10만 원. 이거는 뭐냐면 저희는 항상 10만 원으로 항상 같이 다녔어요. 답사비에 버스 주말 답사라 버스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고 기사님 비용, 기름값, 그다음에 점심값도 다 포함돼 있고 물가, 간식 비용까지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싫어도 하루 종일 버스 안에서 같이 계셔야 되니까 이거 이제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 제가 공지를 할 거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4편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길 얘기할 거예요. 하늘길, 땅길, 바닷길 따라서 투자하라.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길만 그래서 길 따라가면 돈이 되는 이유 이런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빡세게 왔네요. 여러분들 저만 숨차나요? 아우 숨차. 말을 천천히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너무, 왜 이렇게 길게 하시지 말고, 저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항상. 그쵸? 보셔도 알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 몇십 장이 된다고. 네, 그래서 좀, 앞으로도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다음 주에 막 1박 2일 답사도 가요, 저. 예, 저 부여 쪽으로 해갖고, 부여에 좋은 땅 있다고 그래서, 우리 덱스타님 그, 세컨하우스 있는데, 거기 우리 같이 가실 거예요. 어. 저희 답사만 가는 게 아니라 부여 답사도 나중에 갈게요. 우리 여기 백승가님, 백스타쌤, 거기 부여에 땅이 있고 거기에 세컨하우스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풀장도 해놨고요. 바로 옆에 낚시터도 있고 거긴 카라반도 갖다 놨고요. 캠핑카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세미나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박 2일 세미나 이런 것도 할 거니까 같이 참여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린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죠. 오프라인 모임도 가질 거예요. 낚시도 가고 그다음에 등산 그다음에 제가 골프 잘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골프장 많이 했고, 스크린 골프장도 한 10년 운영했고, 예, 티칭 자격증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쳤는데, 여러분들 골프도 가르쳐 드리면서 같이 골프 모임도, 스크린 모임도 갖고 하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 같이 앞으로 또 진행할 거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 다른 모임보다는 다른 유튜브나 막 이렇게 무조건 뭔가 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나중에 유튜브로 만들어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할 겸, 네, 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몇 분 안 계시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과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재밌게 공부도 하시고, 또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같이 돈도 벌면서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부자 되는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아님.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네, 제가 끌게요. 네, 고생하셨어요.